안녕하세요.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참 이렇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강의도 많이 하고 1대1 상담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지도해보고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분들 또 그리고 잘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많이 보게 돼요. 또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, 그래서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더 이렇게 보상도 잘 받고 좋은 결과로 연결되어서 좀 신나게 여러분이 좀 인생을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. 막 새해가 들어서 뭐 대단한 결심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서 뭐 1월달, 2월달 열심히 하는데 3월달에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강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직장인이나 사회인분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뭐 술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과 이렇게 모임도 있고 만남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술자리나 모임 이런 것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, 뭐 많게는 두세 번,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매주 주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지면은 이 시간 관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다음 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목표했던 것이 이렇게 진도가 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런 분들과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애쓰고 그러는데도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 목표와 그 진도대로 잘 안 된다면은 분명히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여러분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타인에게 좀 의존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고 아무리 뭐 엄청난 걸 하더라도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슬럼프 기간이 너무 깁니다. 사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져요.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노력하고 애써도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시기와 구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. 그런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기간이 왔을 때 마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막 지나치게 자책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이게 슬럼프가 벗어나기는커녕 더 길어지고 악순환에 빠집니다.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너무 느긋해서 이게 슬럼프 구간에 딱 오면은 그냥 포기를 너무 빨리 해버려요.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슬럼프 구간이 오면은 정말 이 사람의 딱 그 진가가 딱 나와요. 그 본 모습이 딱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좀 슬럼프 기간이 왔을 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도 마시고 또 반대로 너무 또 빨리 포기하지 마시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있으면서 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꾸준히, 대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슬럼프를 벗어나려면 뭔가 슬럼프 구간이 와도 꾸준하게 내 페이스대로 하는 거예요.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스스로 다그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빨리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슬럼프 구간을 벗어나고 또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밑바탕이 돼갖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옵니다. 그러니까 슬럼프 기간에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쓸데없는 비교의식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뭐 거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죠. 물론 이제 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이제 뭐 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. 우리나라가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특히 동창들이나 이게 같은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, 마음이.
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내 뭐 고등학교 동창이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참 학창 시절에는 좀 이렇게 좀 띨띨하고 좀 어수룩하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뭐 이른 나이에 너무 잘 돼갖고 무슨 뭐 강남의 아파트에 산다더라. 저 차를 보니까 저 친구 차를 보니까 뭐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. 뭐 람보르기니를 몰고 나온다. 뭐 이런 것에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.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별로 뭐 예쁘지도 않고 소심하고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싹 갈아엎어갖고 뭐 아주 뭐 멋지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다.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교를 매 순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인생을 길지도 또 짧지도 않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결국 혼자 뛰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어요. 이 무슨 말이냐?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그런 친구나 주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긴 인생에서 한 점에 불과해요. 마침 그 시간에 그때 나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것 뿐이에요. 딱. 어떻게 보면 내 긴 인생에서는 그 친구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.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. 사실 영향을 뭐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. 결국은 혼자 뛰는 마라톤이에요. 마라톤 누가 대신 뛰어줄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초반에 빨리 뛴다고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보시면 어때요? 가끔 이제 TV 중계해 주잖아요. 초반에 막 혼자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일정 구간 뭐 30km 이 정도 오면은 그냥 쥐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초반에 막 선두를 뛰었는데 나중에는 페이스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 갖고 완주는 했지만 뭐 겨우 그냥 들어왔다든지 뭐 한 30위권 밖으로 있다가 겨우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메달을 따거나 메달권에 있거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상위 랭커에 있는 분들 보세요. 이게 우르르 상위 랭커 집단이 갔을 때 그 곳에서는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. 그러다가 뭐 한 5km 정도 남겨놨을 때, 한 2, 3km 남겨놨을 때 뭔가 확 마지막 힘을 쏟아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서 이렇게 딱 메달권에 진입해서 뭐 메달도 따시고 뭐 메달을 못 따더라도 상위 랭커에 기록이 되고 이런 걸 보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결국 나만의 페이스로 뛰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.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도 잘 받고 뭐 좋은 교육과 좋은 정보로 뭐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그리고 남들이 말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출발점이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. 그리고 게다가 뭐 결혼도 잘하고 또 뭐 시작할 때 부모님이 전세 아파트든 뭐 아니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. 분명히 드물지만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또 그런 친구들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집단과 또 비교를 하고 또 분명히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이제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 유명한 분의 스레드를 봤어요.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주변에 뭐 5배를 벌었다, 10배를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대요.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.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5배, 10배를 벌었는데도 이거를 유지하는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. 오히려 더 빚을 내서 더 추가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다 까먹고 그냥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투자를 잘해서 내가 플러스 10억을 했어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추가로 5억, 10억을 더 빌려와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10억 내지는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보니까 1년 이상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.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. 그분은 정말 부촌 한가운데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고 정말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 하면서 다 지켜보시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다시 말하면 뭐냐.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쓸데없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내 페이스로 가시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제일 앞서가 있어요. 그게 좀 빨리 결과가 나는 분들은 한 30대 후반, 40대 초반이고 그게 또 좀
생각보다 좀 잘 이렇게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는 것만 같은 분들은 한 40대 후반, 50대 초중반. 그리고 조금 뭔가 이렇게 중간에 진로를 바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0대 초반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은 그 결과물들이 탁 이렇게 나오는 순간들, 그리고 정말 이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과와 결과물들을 얻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언론이나 뭐 유퀴즈 뭐 이런 프로들, 뭐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만 이렇게 너무 젊고 좀 이렇게 특이하고 뭐 젊은 나이에 뭐가 팍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, 실제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적어도 40은 돼야 돼요. 그리고 40살에 성공해도 되게 빨리 성공하는 거야.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. 한국이 뭐야?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. 40에 성공하면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거고 50에 성공해도 상당히 빠른 거예요. 대부분 분들은 상당히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또 그래요.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 힘든 것도 알고 두루두루 살펴가면서,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도와가면서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을 때 성공이 되는 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인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비교하거나 초반에 너무 잘 되는 것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만의 페이스로 사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하는 그런 시간보다 더 빨리 성공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,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영향 받으시고 원하는 인생 신나게 재밌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자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